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한글날 연휴의 끝자락이네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글날은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는 저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제 시간을 보냈고요. 다시 공모주 관련 정보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일부터 해서 스펙 3개와 핀텔의 청약이 진행되고요. 12일부터 13일까지는 플라지 맵의 청약을 받습니다. 스펙이 3개나 몰렸는데 그냥 한 장으로 딱 파악해야 되는 정보들 다 압축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우선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하나금융 25호 스펙의 공모가가 10,000원이라는 부분이겠고요. 공모가가 5배나 높아진 만큼 공모 규모도 400억 원으로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고, NH 스펙 24호의 발기인이자 최대 주주는 SBI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이미 현대무벡스, 토박스코리아, YIK 등 합병이 성사된 스펙의 발기인으로서 참여했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 25호 스펙의 발기인은 HPC예요. 더 이상 HPC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가장 많은 스펙 합병 레코드를 보유한 투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제11호 스펙의 발기인은 DSC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여기는 스펙 참여 이력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냥 유망한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임원진들의 경력은 NH 스펙 24호의 경우 이번 스펙의 대표이사는 이인직 SBI 인베스트먼트 상무가 맡게 되는데요. 한국 제3호 스펙의 합병 실무에 참여한 경력이 있더라고요. 참고하면 되겠고, 하나금융 25호 스펙은 남가국 HCPC 부사장님이 이번 스펙을 총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스펙 합병 이력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한국 제11호 스펙은 스펙 합병 관련된 이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넘어가서 증권사 합병 성공률은요. NH투자증권은 총 23개의 스펙을 상장시켰는데 16개가 합병 대상을 찾았고 2개는 물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장 폐지됐고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쓰여진 숫자의 의미를요. 하나금융 25호 스펙은 24개의 스펙을 상장시켰는데 14개가 합병 대상을 찾았고 7개는 물색 중에 있겠고요. 한국 제11호 스펙은 10개 중에 4개가 합병 대상을 찾았고 5개가 상장 폐지, 10호는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상장 폐지가 된다면 한 주당 반환 예정 금액은 NH 스펙 24호는 1.3%를 가정했고요. 나머지 스펙들은 1.5% 가정했더라고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는 어땠을까? 경쟁률부터 보면 NH 스펙 24호는 1159.39 대 1, 하나금융 25호 스펙은 831.53 대 1, 한국 제11호 스펙은 1194.35 대 1 기록했어요. 경쟁률은 의외로 한국 제11호 스펙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요. NH 스펙 24호가 가장 높았어요. 하나금융 25호는 아예 신청을 따로 받지 않았고요. 한국 제11호하고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정보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를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수수료는 다 2,000원씩 부과가 되는데 NH투자증권은 나무 멤버스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거 아시죠? 네, 기한은 10월 25일까지다라고요. 네, 봐주시면 되겠고, 근데 하나금융 25호 스펙의 경쟁률이 가장 낮은 것을 보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갑자기 높아진 스펙의 규모에 조금 부담을 느낀 기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과연 왜 공모가를 10,000원으로 올린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월부터 스펙의 소멸 합병 방식이 도입이 되면서 나타난 변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기존에는 스펙 존속 방식의 합병만 가능했죠. 그렇다 보니까 스펙이 남고 비상장 법인, 합병 대상 법인이 소멸되는 방식이라서 그 과정에서 그 대상 법인의 업력이 줄어들게 되고 거래처들과 계약도 다 새로 맺어야 되고 변경된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 임대차 계약, 근로계약 다 새로 체결해야 되는 그런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스펙이 소멸되고 합병 대상 법인은 존속시키는, 남게 되는
스펙 소멸 합병 방식이 허용이 된 거죠. 자, 기존의 스펙 존속 방식 때는요, 합병 대상 법인 주주들에게 스펙을 새로 나눠주면서 합병이 진행됐었어요. 그쵸? 근데 스펙 소멸 방식의 경우에 딱 반대입니다. 합병 대상 기업은 합병 비율에 따라서 스펙 주주들에게 신주를 교부해줘야 돼요. 이 과정에서 단주 처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공모가를 10,000원으로 높이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좀 극단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국전약품과 대신밸런스 제6호 스펙 존속 방식으로 이미 합병이 완료된 종목이에요. 네, 보세요. 국전약품은요, 액면가가 10,000원인 회사였고요. 스펙들은 모두 액면가가 100원, 공모가는 2,000원으로 통일된 그런 상태였죠. 근데 이렇게 액면가 차이가 나면 기본적으로 주당 가격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병 비율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합병 가액, 회사의 주당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합병 가액을 보면 국전약품은 400만 9,834원, 대신밸런스 제6호 스펙은 2,050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합병 비율이 1대 199.010924로 산출이 됐어요. 국전약품 한 주당 스펙 199.910924주가 지급이 된 겁니다. 액면가 차이가 크다 보니까 합병 비율이 엄청나게 스펙에 불리하게 그렇게 산정이 됐네요. 자, 그러면 국전약품과 대신밸런스 제6호 스펙 소멸 방식이었다면 합병 비율이 어떻게 산정이 됐을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스펙이 소멸되고 국전약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 주주들에게 국전약품 주식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러면 합병 비율은 1대 0.005020 어쩌고가 되겠죠. 대신 밸런스 제6호 스펙 한 주당 국전약품 0.005주가 지급이 돼야 하는 겁니다. 즉, 스펙을 200주 미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전약품 주식을 한 주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소수점에 속하는 사람들, 이 단주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는 거냐? 그냥 못 받고 땡이냐? 그건 아니에요. 상법에 따라서 신주 상장일의 종가 기준으로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거든요. 즉, 국전약품은 과도한 현금 유출 발생 위험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스펙은 균등만 참여해서 100주 미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다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단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합병 비율이 최대한 1대1로 맞춰지는 게 좋겠죠. 즉, 합병 법인의 주당 가치를 스펙과 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액면 분할이나 무상 증자가 필요해요. 스펙의 액면가가 100원으로 낮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과 주당 가치 차이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합병 대상 회사 측에서 액면 분할을 해서 액면가를 100원으로 낮추거나 아니면 무상 증자를 통해서 주당 단가를 낮추거나 주식 수는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비상장 회사 입장에서 보면 액면 분할이나 무상 증자까지도 다 진행을 했는데 혹시나 합병이 무산되게 된다면 그만큼 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만 낭비가 되는 거니까 또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거래소 측에서도요, 이런 스펙 소멸 합병 방식을 허용하면서 이런 방안을 일찌감치 권고했었어요. 스펙의 액면가를 100원에서 500원으로 높이고 가격도 2,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이 시행되는 첫 사례가 하나금융 25호 스펙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합병 비율을 1대1로 최대한 맞춰서 단주 처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병 대상 기업을 찾기에는 조금 더 유리한 방식이다. 합병 대상 기업의 단주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스펙인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면요, 스펙의 주당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당연히 시가총액도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가뜩이나 요즘에 뭐 소형 스펙들도 가볍게 올라주는 그런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데 덩치가 커진다면 오르는 게 더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스펙은 최소 4배 이상 규모의 기업과 합병을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스펙의 시가총액이 커진 만큼 훨씬 또 더 큰 규모의 합병 대상을 찾아야 된다는 소린데 그만큼 합병 대상의 풀이 좀 작아질 수 있다는 거? 물론 규모도 크고 실적도 좋은 굉장히 알짜인 기업과 합병에 성공을 하면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직상장을 해서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는 스펙 합병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쨌든 보통은 소규모의 기업들이 스펙을 통해 합병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공모가 10,000원의 스펙들이 성공적으로 합병 대상을 잘 찾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면서 데이터화 시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금융 25호 스펙의 상장의 흐름을 보고 나서 삼성 스펙 7호의 청약이 가능하다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성 스펙 7호도 공모가가 10,000원이거든요. 삼성 스펙들이 상장 이후에 어마무시한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 덩치가 훨씬 커진 만큼 기대치는 조금 낮추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아마 영상을 보시고 10,000원짜리 스펙들은 앞으로 움직임이 어떨지 좀 답을 얻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우선 내일 청약 진행되는 스펙들은 요 한 장으로 다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금융 25호 스펙은 공모가가 10,000원이라 만약 상장일에 똑같이 5% 상승을 해준다고 해도 주당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5%까지 못 오를 수도 있겠죠. 알 수 없으니까 이번에 경험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플라즈맵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기업 내용과 함께 전해드릴게요. 연휴 마지막 밤 릴렉스 하면서 편안히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잘 자요.